어느 순간 갑자기 확 증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음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쓸데없는 행동을 안 하면 충분히 저절로 돈이 모이게 된다. 이 7가지는 제가 뭐라고 말했냐? 별로 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세 가지보다는 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돈줄남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이죠, 코로나 시국에 몸테크를 했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줄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직장인이 딱 이 세 가지만 피하면 저절로 오토매틱 그냥 안 모일 수가 없게 돈이 모여지는 그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언론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영상 매체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저는 이 단어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데 야, 참 멋있네요. 이렇게 녹색을 보고 있으니까 참 너무나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최근에 여러 가지 영상이나 어떻게 보면은 보도나 또 심지어는 대통령이 어디서 연설을 할 때도 나왔던 단어가 바로 뭐냐? 바로 이겁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말이죠. 자, 왜 최근에 왜 이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결국 이것은 이제 환경에 관련된 문제로 이야기가 처음 시작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처럼 지구를 제대로 환경을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환경의 어떻게 보면 역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가 정말 제대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환경에 관련된 것 때문에 지속 가능한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사실은 이게 재정적인 부분, 우리가 지향하는 재테크, 돈 모으기, 부자 되기 이런 거에서도 사실은 이 지속 가능한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속 가능하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유지가 가능하냐라는 거죠.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미래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지속 가능한 미래는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희망이 커지는 인생, 바로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한 미래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우리가 가장 기쁨을 느끼느냐? 내가 오늘은 조금 힘들지만 내일 그리고 내년 앞으로의 미래가 조금씩 희망이 성장하고 커질 수 있는 인생이라 그러면 굉장히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뭔가 굉장히 성장은 더딘 것 같지만 그래도 꾸준히 뭔가 쭉 이렇게 성장하고 희망이 증가되는 인생, 아주 완만한 성장이지만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한 미래라고 한다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저축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투자의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그거 언제 저축해가지고 그 큰 돈 모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저축이야말로 사실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증하는 희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모으면 많이 증가는 안 하죠, 물론.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증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기회를 만나게 되면 그렇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어떤 기회가 오게 되면 갑자기 성장을 해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꾸준히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해나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또 확 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생겼을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그냥 완만한 성장처럼 보이지만 어떠한 특별한 기회나 계기를 만났을 때 갑자기 어느 순간 확 성장하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축 얘기하니까 저축 갖고 어떻게 큰 돈이 돼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저축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성장하는 때가 오게 된다. 그것이 어떤 투자의 기회가 됐든 어떤 계기가 됐든 그런 일이 반드시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한 미래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제가 입버릇처럼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절약과 저축이 투자보다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돈줄남이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 바로 여러분도 한두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직장인은 다음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쓸데없는 행동을 안 하면 충분히 저절로 돈이 모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 가지만 피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세 가지가 뭘까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나는 과연 그 세 가지를 지금 피하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023년도 하반기 시작하면서 10가지를 얘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나시죠? 이 10가지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순, 그러니까 중요도 순으로 이렇게 순위를 매겼을 때 밑에 7가지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뭐 구내식당에 좀 주로 이용하자. 뭐 그다음에 교통비 무심결에 타는 택시 조심하자. 그리고 너무 매일같이 테이크아웃 하는 커피 좀 조심하자. 그다음에 예를 들면 너무 이벤트 비용을 확대 해석해서 많이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너무 계절마다 신상을 사는 거. 그다음에 월 소득의 15% 넘는 문화생활이나 취미생활, 운동. 그다음에 25% 넘는 엔겔 지수 뭐 이런 거 얘기했었죠. 여러분들도 이거 좀 듣고 나서 그래 조금 그걸 한번 맞춰보기 위해서 노력하자라고 했잖아요. 이게 7가지거든요. 근데 이 7가지는 제가 뭐라고 말했냐? 별로 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릴 세 가지보다는 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월 소득의 15%를 초과하는 거주 비용, 그리고 그냥 일단 긁고 갔다 오는 여행, 그 다음에 6개월 이상 되는 차를 너무나 당연하게 타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걸 왜 제가 말씀드렸냐?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 세 가지가 바로 직장인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쓸데없는 행동을 안 하면 돈이 저절로 모인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이 세 가지는 말이죠. 디드로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전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디드로 효과가 뭡니까? 디드로 효과라는 것은 절대 그 소비가 그 소비의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결국 고정비의 성격이 강하고 그 소비가 절대적으로 그 소비로 절대 끝나지 않는 소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소비가 계속 반복되는 소비가 바로 디드로 효과가 극대화되는 소비 세 가지였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연쇄적 소비, 파생 소비, 말도 많아요. 확장 소비, 보완제 소비. 자, 보완제 소비라는 건 뭡니까? 소주를 시키면 맥주를 시켜야 돼. 왜냐면 말아 먹어야 되니까. 그죠? 술을 먹으면 안주를 먹어야 돼.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후배가 술집을 냈어요. 이런 일이 또 생길지 몰랐네요. 그래서 제가 난생 처음 거기 가서 하이볼이라는 술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하이볼 아십니까? 하이볼. 이게 난생 처음 먹어봤는데 그냥 탄산 같은 술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 아마 영상을 보시면서 야, 돈줄남 대단하다. 하이볼을 난생 처음 먹어봤다는 얘기는 좀 난생 처음 듣는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워낙 저는 술을 안 먹으니까.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술을 먹은 날, 말씀드리면 술을 먹은 날 20년 만에 대리운전했습니다. 20년 만에. 와, 내가 이제 깜짝 놀란 게 진짜 20년 만에 대리운전을 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요즘은 대리운전을 미리 전화가 와서 카드 번호를 불러주고 결제가 미리 되더라고요. 결제가 되고 난 타고 그분하고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그분이 어디 가는지도 안 물어봐. 그리고 딱 데려다 주고 딱 주차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0년 만에 참 많이 달라졌구나. 그리고 20년 전에도 대리운전이었는데 아직도 대리운전, 아직 승진을 안 했나? 아직도 대리운전이지. 과장운전, 부장운전이 아니고 대리운전이구나. 이걸 느꼈는데 여러분 농담입니다. 자, 여러분 그만큼 제가 사실은 이제 좀 새로운 소비에 대해서 정말 느끼면서 이 보완제 소비라는 게 뭐예요? 술을 먹으면 발렛을 해야 되고 발렛을 하고 나중에 대리를 해야 되고 술을 시키면 안주를 시켜야 돼. 이런 게 이제 보완제 소비다라고 하는 거죠. 디드로 효과가 극대화되는 소비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거죠. 바로 주거에서도 BMI 지수가 있다. 그래서 주거 비용 같은 경우는 본인 소득의 15%를 넘지 않아야 BMI 지수 1이 지켜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편한 것만 찾지 말고 몸테크도 고려하자. 자, 주거 비용은 우리가 직주 근접을 무작정 실천하면 생기는 거다라고 했죠. 제가 오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면요.
코로나로 인해서 돈줄남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벌써 이것도 시간적으로 보면 거의 1년 단위 지난 것 같은데 제가 말이죠. 코로나 시국에 몸테크를 했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지도가 사무실까지 집에서 거리입니다. 굉장히 가깝죠? 보기에도. 이렇게 가까웠는데 몸테크를 제가 시전을 한 거죠. 어떻게 했느냐? 이사를 멀리 간 거예요. 집을 반전세를 주고 저도 반전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2.8km, 집에서 사무실까지 거리가 2.8km. 걸어도 30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직주 근접을 마다하고 왜요?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주거 비용이 조금이라도 좀 줄이기 위해서 저는 2.8km 도보 30분 거리를 반전세 주고 그리고 저는 멀리 얼마나 머냐? 33.9km입니다. 제가 한번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33.9km로 무려 1시간 5분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도어투도어로 1시간 5분 걸리는 곳으로 이사를 갔다라는 거죠. 자, 돈줄남도 몸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주거 비용이 그냥 당연하게 너무 편하게 이것만 추구한다고 될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가 바로 그냥 계획도 없이 여행 질르고 갔다 와서 할부로 갚는 거. 이거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요즘 TV만 틀면 스페인이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그냥 스페인밖에 안 나와요. 와, 스페인 너무 진짜 가고 싶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시죠?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자, 스페인 너무 아름다운 나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 고백할게. 제가 분명히 여름 휴가에 갔다 왔거든요. 말씀드렸죠? 영상을 통해서. 스페인 관광 9일인데 249만 원이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혹하죠? 괜찮지 않습니까? 스페인만 집중적으로 249만 원에 볼 수 있어요. 야, 이걸 보다 보니까 진짜 갔다 올까? 돈줄남이 그래도 이 정도 갔다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지금 사실 뭐 내 집 마련도 했겠다. 그죠? 아이들도 다 대학 갔겠다. 뭐 솔직히 그리고 사실 제가 올해 책정한 계절 지출 예산에서 여행 경비 400만 원이거든요, 예산이. 근데 이제 요번에 제주도 갔다 와서 한 절반 소진을 했어요. 그래서 200만 원 남아있긴 한데 조금 뭐 모자라긴 하지만 뭐 그 정도 내가 따로 용돈을 뭐 아끼든 생활비를 아껴서 그냥 보태서 갔다 와도 되잖아, 사실. 그래서 한번 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한 3, 4일을 너무너무 고민을 했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일단 전화를 걸어놓고. 근데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요, 일단 안 가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안 가는 걸로 결정을 했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최근에 돈줄남을 알아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디 보면 어디 가면 인사를 하거나 뭐 심지어는 지하철을 타면 아는 척을 하거나 어디를 가도 뭐 식당에 갔더니 마지막에 계산할 때 아는 척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데 보는 눈이 있어. 보는 눈이. 그러니까 돈줄남이 말로는 먼저 계획하지도 않은 여행 갔다 오고 나서 말이야 괜히 할부로 갚고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래 놓고 제가 이 스페인 9일 여행을 떠나게 되면 거기 또 패키지 안에는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를 모르는 분들이 뭐 대부분이긴 하겠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아는 분이 있으면 뭐 돈줄남 여기 왜 왔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걱정이 돼서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도 이 계획은 그냥 한 2, 3일 고민하다 취소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행을 계획하지 않은 돈에서 갔다 오는 거 이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느냐? 가장 항상 돈줄남이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적어도 9개월 이상 되는 자기 월소득의 9개월 이상 되는 차를 타지 마라. 1.5가 넘어가면 굉장히 과한 허세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바로 자동차는 디드로 효과의 끝판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디드로 효과의 끝판왕. 여러분 차를 사서 고이고이 모셔놓고 차를 안 타는 분은 아무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시면 상당히 재미있을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10가지 중에 우리 7가지 중요도가 좀 낮은 7가지 그리고 중요도가 높은 3가지 있죠. 자, 그런데 이 7가지 있잖아요. 이 7가지는 다 해. 주변에 보면은 그냥 운동도 한 15% 이상은 하고 옷도 맨날 사고 그냥 커피도 맨날 들고 다니고 그냥 뻑하면 외식하고 택시도 좀 타. 이 7가지는 그냥 열심히 하는데 이 3가지를 안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7가지는 하지만
아이 나는 뭐 특별히 막 차 엄청 비싼 차를 타거나 막 여행도 막 그냥 생각도 없이 가거나 뭐 이런 거를 안 하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참 특이하게도 이 세 가지 있죠. 여행도 그냥 막 맨날 막 미리 긁고 가고 그냥 차도 비싼 거 타고 그 다음에 그냥 집도 그냥 자기 소득에 비해서 좀 비싼 집 살고 이런 거를 하면서 이 7가지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가 사람을 많이 만나보니까 알잖아요. 이 중요한 게 7가지는 하는데 3가지를 안 하는 사람은 많아도 3가지를 하는데 7가지를 안 한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3가지 제가 강조드리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이 3가지에 대해서 쓸데없는 짓을 한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7가지도 반드시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급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십니까? 아니면 급한 일을 먼저 하십니까? 일단 긁고 갔다 와서 생각해. 일단 좋은 차 타고 나중에 어떻게 되나 생각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돈을 모을 수 없다. 결국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 3가지에 대해서만 특별히 쓸데없는 행동을 안 한다. 그러면 직장인은 돈이 저절로 모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 바로 충분히 돈은 모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처음 보여드렸던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속 가능한 미래는 어떤 겁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할 지속 가능한 미래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돈을 모아가는 미래, 그것이 바로 희망을 조금씩 키워가는 미래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